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여수시 공무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포구가 2025학년도 대입 대비 진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혁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 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 신청자가 700명을 돌파했습니다. 심야 시간까지 진료를 연장해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광주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 공무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들은 땅 투기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수 돌산의 무술목 유원지 개발 사업 예정지입니다. 지난 21년 처음 검토된 후 확정됐고 최근에는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인근에 6,600억 원이 투입되는 종합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지난 22년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원지 개발 총 사업비 43억 원 중 35억 원이 토지 보상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이들은 다름 아닌 여수시청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지난 21년 이들은 여수시장을 보좌하는 핵심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해당 부지를 집중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여수시장 측근으로서 접근이 쉬운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의혹의 한 당사자는 내부 개발 정보를 통해 땅 투기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당시 금매가 나와 매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대량 매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2년 여수시가 돌산 관광단지 사업 제안을 받은 이후 투기 의혹을 받는 공무원들이 산 땅값이 크게 오른 것도 확인됐습니다. 현직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여수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서울 한방진흥센터에서 전통 성년례를 개최했습니다. 제13회 동대문구 전통 성년례 행사는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고 진정한 성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성균관 유도회 동대문 지부가 주최하고 동대문구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올해 성년이 되는 2005년생 성년자 14명이 참여했습니다. 전통 성년례는 관운산재준 첫 관에 해당하는 의식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성년에 걸맞은 새로운 복장을 입혀주는 삼가례, 술 마시는 예법을 가르쳐주는 초례, 성년이 되는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내려주는 명자례가 차례대로 행해졌습니다. 이후 성년 선서를 통해 성인으로서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포구가 야심차게 준비한 축제죠. 마포 골목상권 붐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마포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출판 디자인 업체 등이 모여 다양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과 26일 이틀간 홍대 레드로드 R1에서 열린 마포 골목상권 붐축제에 약 5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축제 현장에는 마포 공덕시장, 용강동 및 도화동 상점가 등 상권별 대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마포 미식존과 막거리 홍보존이 마련됐습니다. 또 합정 하늘길과 방울레길, 홍대 소상공인 상점의 소품 판매존을 조성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마포 상권의 특색을 알렸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이 모이는 홍대 레드로드에서 열리는 축제인 만큼 주민과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 모두 다양한 부스를 체험하며 마포의 맛을 즐겼습니다. 한편 마포구는 이번 축제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운영 방식을 채택해 생활 폐기물을 대폭 줄이고 친환경적인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늘 고민되고 어려운 대학 입시, 교육 정책과 입시 전략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정보력이 중요한데요. 마포구가 관내 학생들의 입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2025학년도 대입 대비 진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5일 마포구청에서 2025학년도 대입 대비 진학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진학 설명회는 변화하는 교육 정책과 입시 전략에 발맞춰 관내 학생들의 입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진학설명회는 변화하는 대입 전형의 특징과 대비 방안 등 체계적인 입시 준비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이번 2025학년도 대입 대비 진학설명회 강사를 맡은 이만기 강사는 현재 UA 중앙교육의 교육평가연구소장이며 진로진학 전문가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지역 혁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 신기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신기술 활용 촉진 및 지역 혁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 신기술 전시회를 지난 29일 대구 엑스포에서 열었습니다. 신기술 및 혁신 제품 공공정책 활성화 우수자 시상식과 축하 공연, 개막 세레머니 등이 진행됐고 전시장에서는 신기술 보유 업체와 혁신 제품 업체들이 50여 개 부스를 구성해 전시 시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구시 주요 공공사업에 대해 발주부서와 신기술 기업 간의 매칭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해 신기술 업체들의 마케팅 기회도 확대했습니다. 이 밖에도 건설 환경 가이드라인 구축 방향 직무교육 세미나와 신기술 플랫폼 및 중소기업 기술 마켓 소개 등이 이뤄졌습니다. 대전시가 둔곡지구에서 머크사 바이오 프로세싱 생산센터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머크사 주요 관계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머크사의 아시아태평양 바이오 프로세싱 생산센터는 바이오 공정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의 생산시설로 대전 유성구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거점지구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6년 말까지 준공하고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제약바이오 기업 및 바이오텍을 대상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공정 개발, 임상 단계와 제조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고체 전해질 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솔리비스가 횡성 우천 일반 산업단지에서 최첨단 양산 공장 착공식을 갖고 본격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솔리비스는 국내외 90개 관련 특허를 보유한 전고체 배터리 고체 전해질 소재 개발 기업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해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화재 위험성을 낮춘 제품으로 고체 전해질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솔리비스는 우천 일반 산단 내 7,444제곱미터 부지에 2026년 12월까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양산하는 공장을 신설하고 60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횡성군이 전기차 제재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횡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조성 중인 미래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에 총 사업비 196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평가센터와 성능평가 지원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미래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에 현재까지 선정된 8개 국가사업에 총 1,5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돼 이모빌리티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산업 육성 전략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착공된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에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에는 기업지원센터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내년에는 실도로 기반 레벨4 자율주행 차량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 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충북도와 타지키스탄 간 유학생 유치, K-뷰티, 관광 분야 등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충북도청에서 키롬 살로히딘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와 타지키스탄 국제프로젝트 개발센터 심재복 대표를 접견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김영환 지사와 살로히딘 대사는 양국의 교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 간 인력과 기술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지역 교류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인적 교류라고 강조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선순환적 의료복지 제도인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 신청자가 7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질환별로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임플란트가 5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척추질환, 슬고관절, 인공관절, 심뇌혈관, 치아교정, 암, 골절, 기타 질환 순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의료비 후불제에 대한 도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 참여 의료기관도 시행 초기 80개소에서 현재 240개소로 3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 산업혁신 기반구축 사업의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 과제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고체 전지는 기존 리튬 전지의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차세대 2차 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전고체 전지의 핵심 소재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소재 개발 제조 지원과 시험 분석, 성능, 평가 지원을 목적으로 시설을 구축합니다. 이 시설은 2차 전지 개발, 제조, 분석 및 평가 지원 인프라를 한 지역 내에 집적화한 BST존에 고체 전해질 소재 개발, 제조 및 성능 평가 장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도내 2차 전지 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 전지 소재 개발, 제조, 평가 분석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사업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27일 도청에서 대구 경북 지역 대학 14개 교와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사업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는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 필승 전략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유아교육과 등 아동 관련 학과 2학년 이상 대학생 중 우수 인력을 추천받아 여름방학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공백 해소에 투입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 등의 관련 학과가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소재 14개 교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과 사무실로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경상북도가 청년 부부들에게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2개 시군 노후주택 50가구를 리모델링해 아이 공부방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성금을 지원했으며 2025년까지 성금 총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청년 신혼부부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서비스에 집중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교육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글로컬 교육박람회가 29일 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적했던 여수 세계박람회장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와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베일을 벗은 미래교실에서는 디지털 책상에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수업이 이어집니다. 상상 속 미래교육을 현실로 구현한 글로컬 교육박람회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막했습니다. 박람회의 이름을 글로컬 미래교육으로 정한 것도 지역적 세계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공생애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남 교사 400명이 개발한 2030년 미래 수업이 현장에서 펼쳐지고 22개 나라의 미래교육 모델과 LG,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교육 콘텐츠도 선보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도 여수를 찾습니다.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개막식 기조 강연자로 나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로봇공학자 데니스 옹,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스탠퍼드 대학 폴킴 부학장의 강연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고민하고 탐색해온 미래교육의 해답을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박람회가 열리는 닷새 동안 22개 나라 학생 130명을 포함해 학생 16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30주년을 맞은 만큼 더 의미가 깊은데요. 광주시와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시민 참여 행사 등을 마련해 관심과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광장이 캔버스로 변했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15회 광주 비엔날레를 기념하기 위한 마당 스케치북 그림 그리기 대회입니다.
학생들은 색색의 분필을 이용해 1제곱미터의 캔버스에 지구 온난화를 표현해냅니다. 사람이 지구의 물을 사용하게 되면서 지구가 물 부족이 되는 모습을 정수기로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올해 비엔날레는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니콜라 브리오가 예술 감독을 맡아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해 창의적으로 탐구하는 30개국 73명의 작가를 초청해 서민의 목소리, 판소리 정신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특히 생태와 환경 등 모든 존재의 울림을 현대 미술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남은 기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비엔날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고 명예 홍보대사 그리고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30주년을 맞는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과 양림동 등 광주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심야 시간까지 진료를 연장해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광주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병원 수 감소에 소아 전문 의료 인력을 갖춘 응급실도 쉽게 찾기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판 제막 광주 수안지구 광주 센트럴 병원에 광주 지역 제2호 달빛 어린이병원이 생겼습니다. 평일과 토요일은 각각 밤 11시와 밤 9시까지, 일요일은 오후 6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소아과 오픈런 그런 현상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소할 목적으로 인해서 이 달빛 어린이병원을 응모하게 되었고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병원 감소의 영향으로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광주시는 지난해 9월 남구의 광주기독병원을 첫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문을 연 이후 평일은 하루 평균 30명, 휴일은 평균 114명꼴로 지금까지 15,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야간 진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북구와 광산구 등에서는 여전히 심야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광주 센트럴 병원은 수안지구는 물론 첨단지구와 상무지구 등 유소년 인구가 많은 주거지역에서 가까워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제 아플지 예약된 게 아니니까 갑작스럽게 아프게 돼도 이렇게 야간에 이제 급할 때 병원에 올 수 있어서 좀 부모로서는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광주시는 심야 시간대 아동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빛 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끼니를 걱정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이나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0원의 점심을 대접하는 식당이 늘고 있는데요. 점심을 든든하게 해결하고 이웃 주민들과 소통하는 1,000원 식당을 소개해드립니다. 먹음직스럽게 윤기가 도는 면발이 그릇에 담깁니다. 펄펄 끓는 육수를 붓고 고명을 얹자 먹음직스러운 국수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식사를 마친 손님들은 나눔 냉장고에 기부된 참외를 가져가는데 국수와 후식까지 가격은 단돈 1,000원입니다. 1,000원 갖고 어디 가서 이 한 끼를 때웁니까? 근데 와서 먹어보니까 양도 많고 맛있고 좋네요. 광주 서구청은 올해 1,000원국시 점포 3곳을 추가로 열어 모두 8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사시는 또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좀 고령층들이 좀 많이 사시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광산구도 최근 1,000원 한 끼 식당을 열고 콩나물국밥을 1,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100인분이 1시간 반에 모두 동락이 일수인데 식당 주변에 취약계층이 많아서입니다. 광산구는 올해 5호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저희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식사 한 끼지만은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면 저희도 큰 보람이 되고 가능한 여건이 주어진다면 오래도록 이 기부 문화에 참여하고
물가 급등으로 외식 한 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천원 식당만큼은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북 소식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2천만 관광객 유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2천만 관광객 유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려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주 한옥마을 상인회와 전북연합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HWPL 전북지부가 주관해 열린 행사에는 이석동 전주 한옥마을 상인회장과 이석 황실재단 총재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각종 예술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이석동 상인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주 시민이 2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평화 걷기 대회를 하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임실군이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의 막바지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성수산의 수려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의 막바지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수산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은 숲과 상생하는 맑고 아름다운 성수산 자연휴양림을 기반으로 자연 친화적 산림 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30억 원을 들여 3년에 걸쳐 휴양림 내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가족 단위의 건전한 여가와 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조성돼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큰 비용 부담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5년 임실 방문의 해를 앞두고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 산림휴양림과 국민여가 캠핑장, 야영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녹지 관광지로 성수산이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사업 추진 7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제주도는 2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제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준공식을 열고 사업 추진 7년 만에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설 용량은 하루 340톤으로 도내에서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240톤 전량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이를 시설 운영에 전량 재이용하도록 조성됐습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자원순환 경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한산 모시문화제가 개최됩니다. 한산 모시문화제는 대한민국 유일의 전통 섬유 축제로 한산 모시짜기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1989년 제1회 저산문화제를 시작으로 올해 34회를 맞으며 6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천군 한산면, 한산 모시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한산 모시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모시옷 패션쇼, 한산 모시 학교와 미니 배틀짜기 체험 등 다채로운 모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가 6월 6일부터 23일까지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환급 행사도 진행하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